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도 보고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강의는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마 메타버스는 여러분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만 해도 제가 주로 어떤 강의를 의뢰를 받았냐면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지? 뭐 이런 강의를 의뢰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그 강연 의뢰가 뭐냐면 메타버스를 우리 비즈니스 또는 나의 전공, 나의 산업에 응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지나갔고요. 이미 산업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 이제 사이버대학 여기 경희사이버대학 와가지고요. 저 여러분 만나기 전에 총장님을 뵙고 왔거든요. 총장님도 메타버스를 교육에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요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메타버스가 아직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호스트가 귀하가 음소거 해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가요? 지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광미영님, 소연님, 준희님, 미라님, 상희님, 이배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126명, 네, 100명이 좀 넘으신 분들이 들어오고 계셨네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되게 짧은 시간이요. 교육 쪽에 응용하면 어떻게 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3시간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요. 되게 짧은 시간이어서 아마 메타버스에 대한 좀 원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전 질문해 주신 거 자체도요. 메타버스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요. 아마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전공을 앞으로 어떻게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진로를 어떻게 잡으시든 간에 나의 것에 이게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인사이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거 뭔가 내가 공부를 하고 대비를 좀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라도 좀 들렸으면 합니다. 안 들립니다. 이거 보고 들렸으면 합니다.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준비했는데 뭐 여기 전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래도 우리 또 영상 세대 여러분 이제 영상 많이 보시니까 영상으로 소개하는 게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누군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누구한테 배우는지는 알고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네. 네, 이거 우리가 문제를 풀면 누가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평가를 해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의 선고초려 끝에 모신, 정말 어렵게 모신, 정말 EBS에서도 섭외하기 힘들다는 정말 어려운 이 전문적 남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나가고 있는 거죠? 왔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보여주는 거. 제 말이 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자분들 마음 싹 녹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회사에서 성공해가지고 이런 뭐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이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다 그게 생각을 제 하거든요. 마음입니다. 예. 저장미. 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와. 제가 이제 멀티 직업인으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업이 많아요. 오. 유럽 여행 PC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칼럼니스트, 그리고 뭐 시나리오 작가, 취업을 좀 가르치기도 하고요. 네, 뭐 성신여대 교수로 있고, 그리고 요즘 직업은 너튜버입니다. 네. 멀티 많네요. 네. 사실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네. 책도 쓰시지 않나요? 그쵸? 네, 책도 있고요. 작가로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시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거는 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상을 이제 녹화해놔서 나중에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요거는 좀 영상을 다 했거든요. 나중에라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줌에서는 영상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끊어주세요. 다들 직접 해라. 소개 괜히 동영상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또 끊어달라고 해도 잘 안 끊긴 해네요. 네.
비슷한 목소리 들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엉켜있긴 하거든요. 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현재.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잘 흘러가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일단 그러면 이거 좀 넘겨봐 주세요. 다음 화면 넘겨봐 주시면 제가 작년에 쓴 책이요. 다음 화면 갔네요. 이걸 보면서 하면 되겠다. 네. 작년에 쓴 책이 바로 메타버스 시대라는 책이고요. 올해 나온 책이 NFT 시대라는 책이어서 메타버스와 NFT 이 두 가지를 좀 다 다룬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강연이나 이런 의뢰들이 좀 많아서요. 제가 많이 좀 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는요. 뭐랄까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아니면 디지털 시대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 아무래도 아날로그보단 디지털 시대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와 NFT는 꼭 같이 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NFT는 오늘은 이제 주제라기보다는 메타버스를 먼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지털 시대 얘기를 하시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이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요. 아니 도대체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게 언제 오는 거야? 이 질문이 사전 질문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오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에서 응용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요거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를 보여주시면 메타버스라고 해서 메타와 유니버스의 버스다. 메타버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공간을 뜻하는 유니버스. 그래서 초월 공간이라는 것이다라는 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다가 아니겠죠. 여기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스파이더맨 보이시죠? 스파이더맨 3명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잘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친구가 마블의 스파이더맨이고 양쪽의 친구가 예전에 나왔던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이 스파이더맨 중에 누가 진짜 스파이더맨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3명의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친구는 최근의 스파이더맨이고 예전 그 중간쯤 해서 각각 시리즈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이게 왜 스파이더맨이 나왔냐면 최근에 마블에서 나온 그 스파이더맨에 이 3명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그렇죠? 네. 김수환님께서 다 진짜요라고 하셨는데 바로 맞습니다. 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뭔 소리야? 이게 무슨 핵심이야? 여러분이 메타버스 했을 때 아마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본캐, 부캐. 그렇죠? 본캐가 있고 현실의 본캐가 있고 각각 메타버스에 부캐를 해가지고 부캐 전성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뭔 소리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본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나도 진짜 나지만 A라는 메타버스에 들어있는 나도 진짜 나인 거예요. B라는 메타버스에 들어있는 나도 진짜 나인 거예요. 이 개념이 아마 여러분은 뭔 소리야? 현실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메타버스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그 전 세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메타버스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아바타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랑 줌으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저랑 이렇게 만났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줌으로 이렇게 봐서 얼굴은 알지만 실제로 만났다는 생각은 잘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본캐, 현실의 본캐는 내가 여기 있고 부캐인 아바타가 만난 거니까 진짜 내가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만났다는 생각은 안 드실 텐데 이게 메타버스에 나도 진짜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만나도 진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 그분 만난 적 있어 라고
그런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아들이 고등학생인데요. 이 고등학생이 어느 날 아빠한테 아빠 나 아는 형 만나러 서울역에 좀 갔다 올게 이러더래요. 그래서 야 네가 서울역에서 만날 형이 어디 있어? 왜냐면 서울에만 살았으니까 지방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가 서울역에서 만날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게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헤드셋 쓰고 이렇게 통화한 사람 있잖아요. 게임에서 만난 창원에 사는 형이 올라오기로 했대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 서로 이렇게만 하다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빠 입장,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말렸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러 서울역에 간다는데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형이라는데, 그죠? 당연히 말리니까 애가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야,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낯선 사람을 그렇게 만나러 가면 되냐? 그랬더니요. 아빠, 나는 이 형이 제일 친해. 네, 왜냐하면 이 헤드셋으로 그냥 매일 저녁마다 게임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속 얘기도 다 하고 누구랑 친한데 무슨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정말 얘는 그 학교 반 친구랑도 못하는 얘기를 이 형이랑 같이 하는 그런 사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형이 제일 친하대요. 이게 우리 개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제일 친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의 본캐와 그러니까 현실의 본캐와 메타버스의 부캐라고 했을 때 부캐의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나고요. 메타버스 안에 나도 나예요. 저기도 나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A라는 메타버스에서 내가 직업을 가져서 하루에 8시간, 9시간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닐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게임처럼 한 10분, 20분 들어갔다가 잠깐 나오니까 도저히 나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일을 하는 곳이에요. 재택근무를 이 메타버스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하루에 9시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메타버스에서 이 아바타가 옷을 맨날 똑같은 내복 같은 것만 입고 있으면 창피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9시간을 여기서 있고 사람들은 메타버스의 아바타에서 나를 접하고 나는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면 이게 만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구찌 옷을 사는 거예요. 아바타에. 구찌라고 쓴 옷을 딱 사가지고 한 2만 원 해가지고 사면 야 이거 좀 있어 보이잖아요. 현실에서 구찌 옷 2만 원 못 사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조금씩 하면서 메타버스에 나도 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진짜 누구를 만났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본캐 이런 개념이 메타버스 핵심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잘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아바타에 돈을 쓴다고 말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해하는 거죠. 제가 메타버스 강연을 많이 다뤄보면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어려워, 이해가 안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디지털 세상에 나도 나다라는 이 개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넘기면 안 되는구나. 죄송. 이걸 넘겨서 메타버스의 특징이 그러면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그 개념 여기도 본캐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게임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고요. 여러분끼리도 만난 거예요. 그냥 강연만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가령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제 강연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상에서 이걸 구현하면 여러분끼리 잡담도 할 수 있어요. 좀 지루하지 않아? 이러면서 멀리서 이렇게 잡담도 할 수 있고 같이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팔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돈 줘 하는 식으로 이 경제활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니까 메타버스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하는 시간이 돈이 되니까요. 그러면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생활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내가 영상 올렸어요.
근데 빵빵 터졌어. 그래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지금 그 월급 받으면 다니실래요? 유튜브 하실래요? 그쵸? 한 달에 3천만 원씩 뻥뻥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더 커가는데 야, 아니 그러면 당연히 내가 유튜브를 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가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유저들과 나누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제 활동 같은 것들을 보장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가령 메타버스 커머스, 메타버스에서 상품을 팝니다. 근데 메타버스 핵심은 뭐냐면 사회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야 이거 좋겠다 이거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상품 설명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상품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바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라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선물하실 거예요? 저 여자친구한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손님 요게 잘 나갑니다. 라고 그 아바타 점원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진짜 상점처럼. 그죠?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이 점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바타 뒤에 챗봇이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팔아주는 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말하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택근무 툴인데 예전에 재택근무는 사무직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서비스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재택근무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거기서 뭘 팔아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게임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과 가장 다른 점이 자유도입니다. 게임은요. 정확하게 미션이 있어요. 뭐 마왕을 부숴야 돼. 아니면 이거를 깨야 돼. 시간 안에 이 골문에 들어와야 돼. 라는 미션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그렇게 하면 얼마를 주마. 이런 식으로 게임은 어떤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면 메타버스는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자유도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왕을 쳐부수러 가야지. 그럼 사람들이 모아요. 근데 나는 마왕 싸우는 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합니다. 노래를 해가지고 자기 노래를 막 들려주고요. 그러면서 이거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좀 돈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버스킹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자기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특징들이 구현되는 게 메타버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메타버스가 왜 그럼 대세가 될까요? 지금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라고 해서 메타버스가 인터넷의 뒤를 잇는 가상현실 공간이 된다. 메타버스는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라고 해서 글로벌 리더들이 이것은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결의 도구. 자, 여러분 차세대 연결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차세대 연결의 도구면 지금 세대 연결의 도구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차세대 연결의 도구가 메타버스예요. 그럼 지금 시대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가 뭐죠? 네, 쓰셔도 좋고요.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긴 합니다. 네. 지금 시대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 아주 쉽잖아요. 네. 스마트폰이죠. 핸드폰이요. 뭐 카톡 이런 것들. 플랫폼으로 치자면 네, 인터넷. 네, 최재현님 인터넷도 맞고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모바일 인터넷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즈니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모바일. 이게 약간 늦군요. 제가 질문하는 거가 이 시간차가 좀 나는데 또 모바일 얘기해 주셨고요. 카톡 같은 경우에 여러분 카카오가 사업이 200개 정도 돼요. 사업이 200개 정도 되는데 혹시 카카오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나이들이 아마 카카오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시는 거를 그런 나이들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전에는 문자할 때 돈을 냈어요. 뭐 20원, 30원, 50원씩. 그렇죠? 근데 카카오가 나오면서 공짜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와,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 정말 다 가입했어요. 일주일 만에 막 500만 명, 1000만 명 가입하고요.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광고도 안 하고
이 좋은 서비스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카카오 처음에 한 2년간은 돈을 하나도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했어요. 야, 이런 좋은 서비스 없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죠? 연예인 걱정이죠.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아놓으니까 3천만 명, 4천만 명, 5천만 명 있으니까 카카오가 뭐를 해도 그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터지는 거예요. 빵빵. 게임을 하니까 게임 터지고, 선물하기 하니까 선물하기 터지고, 꽃 배달하니까 꽃 배달 터지고, 택시 하니까 택시 터지고. 그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카카오는 접은 사업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이 되기 시작한 게 4,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카카오가 접은 게 한 100개 이상 됩니다. 지금 남은 거와 접은 게 거의 비슷해요.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그럼 지금 카카오가 왜 가능했느냐?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 게다가 이게 돈이 안 들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만들어서 인테리어 때려박고 뭐 이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서 플랫폼 하나 딱 런칭하고 그런 거니까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접고 해보다가 안 되면 접고 이렇게 하니까 그중에 되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카카오가 된 겁니다. 연결의 도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연결의 도구고 그게 디지털이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가 있었죠. 메타버스가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라는 얘기는 바로 메타버스가 앞으로는 그런 비즈니스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소희님께서 녹화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녹화하기 때문에 지금 시선 처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나중에 혹시 그 물 흐르듯이 보고 싶으면 녹화하신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연결의 도구다라고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고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다음 카카오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그래서요. 창조되는 미래다라고 해서요. 아마 여러분 미래 관련 얘기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누가 했죠? 피터 드러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냥 거의 속담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양에서는 이걸 링컨이 했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쭉 누가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공감 가는 말이니까 그렇겠죠. 창조하는,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고 창조해라. 네가 만들어라. 그런 건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2021년 기준으로 세계 글로벌 시총 10대 기업이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람코는 석유 파는 데고요. 알파벳, 페이스북, 텐센트 요 6가지 기업이요. 메타버스에 돈을, R&D를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페이스북 정도만 아실 텐데 지금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총 10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메타버스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삼성은 이 10대 기업에 못 들어가요. 한 20몇 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뭘 개발을 엄청나게 한다. 그러면 굉장한데? 할 텐데 그거보다 큰 기업들 이렇게 많이 R&D를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죠. 왜요? 돈이 될 거니까요. 이거 사실 그게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스타벅스 강연을 했어요. 스타벅스 그 임직원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이게 왜 이런지 확실히 알겠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왜 메타버스에 이렇게 투자를 할까? 이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왜냐? 규진님 구글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영진님이 또 얘기하시네요. 알파벳이요 구글의 모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하나의 서비스가 구글이니까 구글은 이제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스타벅스 하면서 이해한 게 뭐냐면 스타벅스 임직원이니까 스타벅스의 그 현황을 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이요 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커피 팔아서 2조를 넘게 벌었어요. 부럽기 짝이 없죠. 네. 그런데 1위 업체가 2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2위 업체가 2천억 원 조금 넘어요. 매출이.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요. 2위 업체 걸 다 끌어와도요. 10%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현실에서는 특히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거죠. 더 이상 사람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가령 뭐 메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5억 명 정도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더 늘리겠어요? 중국에서 확 넘어오지 않는 한 여기서 2억 5천 명 더 모으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현실에 이런 기업들이 끝간데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 메타버스에서 스타벅스 굿즈를 판다. 그건 다른 시장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요. 자, 신대륙으로 간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는 팔 만큼 팔았어. 그러면 신대륙,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걸 팔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제가 뭐 이 순서는 있지만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신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키가 운동화 파는 데죠. 나이키. 네. 나이키가 작년 4월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로블록스에 나이키 랜드라는 걸 만들어서 나이키를 아바타가 신어보는 그런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뭘 했냐면 알티팩트라는 회사를 인수해서요. 알티팩트가 디지털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올해 4월에 나이키 디지털 운동화를 발매해서 팔았습니다. 처음 발매했을 때 몇십만 원 했고요. 지금 한 100만 원, 200만 원 해요. 근데 나이키 디지털 운동화라는 얘기는 그냥 그림 파일이에요. 나이키 디지털 파일인 거죠.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나이키가 만드는 메타버스에 입장할 수 있다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이키는요, 무슨 회사인가요? 나이키는 뭐 하는 회사죠? 제조업체죠. 운동화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디지털 파일만 팔았어요. 제조한 게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나이키는 원래 운동화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버는 거니까 제조업과 유통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디지털 운동화를 파는 건 IT인 거예요. 그럼 나이키가 사람들한테 운동화를 팔 만큼 팔았어. 이제 더 이상 아디다스 좋아하는 사람, 나이키 좋아하는 사람 다 해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는데 디지털에서 운동화를 새로 파는 겁니다. 이건 다른 시장인 거예요. 제조업이 IT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진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이키는 브랜드를 판 거예요. 운동화를 판 게 아니라 브랜드, 운동화 브랜드를 팔고 그 다음에 IT 쪽으로 와서 디지털을 판 거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에도 스타벅스가 얼마나 좋냐, 스타벅스 브랜드를 팔아라. IT 쪽으로도 스타벅스도 F&B가 아니라 IT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임직원 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회사들이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디지털이라는 신대륙에 자신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이미 현실에서는 한계가 도달했으니까. 좀 원론적으로는요, 환경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기온이 1.5도 정도 올랐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1.5도 정도 올랐는데 2030년이 되면 2도 정도 상승한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 너무 날씨 이상하죠? 이건 뭐 열대 우림기후야. 무슨 소나기 확 왔다가 그냥 갑자기 확 없어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옛날 어렸을 때 날씨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지금 몇 년 만에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2도 상승하는 2030년, 3도, 4도가 되면 4도가 되면요. 한 50년, 60년 있다 이제 4도 상승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베이징 정도의 그 위도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그때 지구 인구는 120억 명이에요. 그때는. 와, 이건 되게 큰 일이거든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기후가 좀 이상하다라고 많이 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탄소 배출량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유일하게 그 200년간 딱 한 번 탄소 배출량이 줄었던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이것도 약간 기다리면 시간이 좀 약간 걸릴 것 같은데 20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이 뭐 파리 조약이든 뭐든 약속해가지고는 전혀 안 줄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탄소 배출량이 줄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정님, 준경님 말씀해 주셨는데 윤승님도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처음으로 5.7% 정도 탄소 배출량이 줄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을 화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을 화성 메타버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든다. 사실 재택근무라면 출퇴근에 그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 시간 이런 것들 다 줄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제로 탄소 배출량은 줄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사실은 기온이나 이런 거 면에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지금 줄여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ESG 경영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나서는데 메타버스로 구현되는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툴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어드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증명이 됐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은 이겁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제가 이렇게 강연하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요. 야 메타버스 그거 뭐 있던 기술 아니야? VR 원래 있었고 AI 원래 있었고 다 있던 기술이야. 괜히 그거 가지고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한 거야. 라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메타버스는 뭐냐면 그 기술들을 총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굉장히 좋은 트렌드의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그걸 UI라고 하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유저들이 되게 접근하기 쉽도록 만든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말 어렵죠? 쉽게 좀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이 디지털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암호화폐로밖에 구입을 못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사려면 암호화폐를 살 수가 있어야 되니까 암호화폐 지갑을 깔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걸 암호화폐를 사가지고 그리고 저 커머스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걸 사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구현하잖아요. 그럼 나는 메타버스 아바타를 조종합니다. 조종해서 가가지고요.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이 주는 물건을 받아요. 아바타니까 그냥 내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뒤쪽에서 다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구나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바타로 내가 움직여서 가면은 그런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는. 그래서 모든 기술의 총합으로서의 UI다. 내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굳이 기술을 몰라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메타버스니까 사실은 모든 기술의 총합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지금 한 4가지 근거를 통해서 메타버스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도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 그렇죠? 아니, 알겠어.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뭔가 준비를 하려면 대충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언제냐? 근데 제가 뭐 그걸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없지 않아요. 있어요. 네. 5년. 써 있잖아요. 5년. 앞으로 5년. 왜냐? 그것도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작년에 되게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요. 페이스북이 앞으로 우리는 SNS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작년 여름에 1년 전에 딱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페이스북이 메타버스가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하셨는데 근데 풀 키워드를 보시면요. 지금 보이고 계시죠? 앞으로 5년 내 가상공간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 선언. 저는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5년. 왜 이 사람들은 5년을 얘기했을까? 그죠?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이요. 지구상에서는 메타버스에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에요.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VR, 이거 쓰는 거 있죠? 고글 같은 경우도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가지고서 1000만 대 정도 보급하고 있어요. AR, 이런 안경 형태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가장 앞서가 있는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이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5년 내 메타버스가 대중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보다 한국에 있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여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앞으로 5년이 대중화 시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마 작년에도 또 이런 얘기 많이 보셨을 텐데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컨설팅사들이거든요. 컨설팅사들에서 예측치를 앞으로 메타버스는 2025년에는 얼마, 2025년까지 메타버스 시장은 얼마, 2024년에 얼마. 컨설팅 시장에서 2025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 정보들을 모아 보니까 대중화가 되는 게 이때다 생각하니까 이거 얘기할 때도 이왕이면 이렇게 한번 튈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도 2025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메타버스의 대중화를요.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6년 요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동영상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 나올지 굉장히 확신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번 보다가 안 되면 관투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잠깐 아직 틀지 말고 이거 설명을 듣고 들어야 돼요. 3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각이거든요. 시각적인 거는 굉장히 해결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영화 같은 것들의 CG가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3가지 화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화면 중에 2개는 가짜고요. 하나만 진짜예요. 가짜란 얘기는 2개는 CG,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화면이고 하나만 진짜로 촬영한 화면이거든요. 이게 동영상 잘 나올지 이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3가지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어느 게 실제 촬영한 진짜 화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이 돼 있으니까요. 자, 한번 틀어보실까요? 두 번째 화면 나가고 있죠, 지금. 자, 그리고 여러분 3번째 화면입니다. 네, 끊어지는 건 좀 어쩔 수가 없고요. 끊어지는 건 좀 감안해서 보시는데 자, 1번, 2번, 3번 중에 2개는 가짜고요. 하나만 진짜로 촬영한 화면이요.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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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이 진짜다. 3번, 1번, 3번, 2번 이렇게 1번, 2번, 3번이 골고루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얘기죠. 이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뭐지? 1번, 2번 되게 헷갈리잖아요. 야, 근데 이건 나중에 알고 봐도 되게 이게 진짜야? 할 정도로 좀 헷갈리긴 합니다. 진짜 화면은요. 말씀드릴게요. 진짜 화면은요. 바로 60초 후에 발표하면 화내실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숙님 좀 때리려고 그랬어. 그쵸?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때린 거 아니야? 네. 진짜는요. 3번입니다. 3번이요. 뭐 이렇게까지 좋아하셔. 아니면 뭐 상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건 없고요. 네. 때려서 맞추신 거잖아요. 맞추신 분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앞에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텐데, 네. 영상을 다시 한번 플레이해 주세요. 왠지 제일 가짜일 것 같은 3번이 사실 진짜일 것 같았습니다. 트릭을 또 생각하셨구나. 네. 플레이해 주세요. 네. 자, 1번 화면은요. 1번 화면은 호주 업체죠. 에어로 다이나믹스인가? 하여튼 그런 업체가 만든 건데요. 항공샷 전문 촬영하는 곳이야. 항공샷 전문 CG. 저 꼬물꼬물 막 그 뒤에 그런 것들이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대박인데요. 언리얼 엔진이라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엔진입니다. 근데 지금 햇빛 같은 경우 와, 저게 어떻게 진짜가 아닐 수가 있을까요? 이걸로 실제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엔진이에요. 실제 하고 있어요. 이걸로. 그리고 3번째가 얘가 우버 운전사가요. 우버 위에 카메라 달고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찍은 화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준경님께서 1번, 2번은 너무
빛이 화창하고 부드럽다. 진짜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쵸 불박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술적으로요. 여러분 눈을 속일 정도의 CG는 이미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2024년, 25년까지 가야 되느냐? 기술이 하나만 발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술의 컨버전스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미 CG는 괜찮은데 그것들을 받아들일 이런 고글 있죠. 고글의 성능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실 때 되게 툭툭툭 끊기니까 뭐야 짜증나셨잖아요. 그게 끊기지 않고 정말 샥 자연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5G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KT에서도 강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5G는 언제 구현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약간 KT 그 관계자분들의 얼굴이 좀 안 좋아지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5G가 막 끊기는 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5G의 원래는 전혀 끊김없는 화면입니다. 5G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이 눈앞에 펼쳐져야지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데요. 많은 기술의 어떤 그 발전 양상 있죠. 발전 로드맵을 보면 2024년, 25년에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결정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요. 요게 이제 구글의 저거 재택근무 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 남자분 오징어 게임에 나올 것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밑에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고 문자가 그다음에 이 여자분은 누가 봐도 서양 사람인데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죠. 뭘 것 같아요? 통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팅창에서 한글을 썼는데 반대편 사람한테는 영어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어로 썼는데 한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통번역 기술이 언제 완성되느냐? 이건 제가 AI 업체인 알체라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쪽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AI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앞으로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되면 통번역 기술이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 스피커로 듣고 계시죠? 그렇죠? 네. 이게 영어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어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를 나는 그냥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아바타예요. 그럼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메타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 졸려서 자러 갈래. 아니 지금 3시에 무슨 잠이 와. 알고 보니까 프랑스 사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피커로 넘어오는 목소리도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언제냐? 2024년, 25년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게 뭐 좀 빠르다라고 해도 한 2,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2025년, 6년에는요. 메타버스에 자연스럽게 이 통번역이 구현된다. 그럼 여러분 회의를 할 때도요. 옆에 있어도 메타버스에서 얘기해. 이렇게 될 거예요. 옆에 있으면 프랑스말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다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서 얘기해. 이렇게 될 거고요. 제일 핵심은요. 여러분이 메타버스에서 커머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여러분이 디자인한 아바타 옷을 팔 수도 있죠. 아니면 실제로 그냥 향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현실에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머스가 메타버스 안에서만 작동할 수도 있고 메타버스 밖에 지금의 인터넷 쇼핑몰처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머스를 만드는 순간 2025년에 만드는 커머스는요. 대상이 글로벌인 거예요. 내가 디자인한 아바타 옷을 사가는 사람이 브라질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어차피 의사소통은 다 되고 그 사람들이 뭐 후기도 남겼는데 다 한국말로 나오니까 나한테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근데 이렇게 기업들 실명을 다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네요. 네,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뭐 안 할 건 없지. 네. 얼마 전에 부산에 되게 큰 백화점 있죠. 센텀시티. 거기 관계자분한테 약간 뭐 의뢰를 받았다고 하여튼 뭐 얘기를 이렇게 좀 하는데요. 부산 센텀시티를 메타버스로 구현해가지고 부유경을 확 잡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주인가? 부울경? 그쵸? 경남 지역이죠. 부울경 지역을 내가 확 잡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데 왜 굳이 메타버스를 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역 기반을 내가 확실하게 하고 싶다. 아니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마케팅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만약 메타버스 센텀시티를 메타버스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백화점이랑 경쟁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 일본, 중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다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배송이 되니까요. 메타버스 커머스는요. 만들어진 순간 글로벌인 거예요. 그래서 로블록스라고요. 어린애들이 게임 만들어서 자기 게임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로블록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로블록스 해봤는데 게임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야. 오징어 게임을 했는데요. 이렇게 건너가는 거 있잖아요. 건너가다가 마지막 하나를 놓고 딱 죽은 거예요. 근데 부활을 하려면 로벅스를 내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와 진짜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로벅스를 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로벅스를 내면은 1원 2원밖에 안 해요. 그게 하는데 나는 아무 부담 없이 쓰잖아요. 1원 2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로벅스로 그 초등학생들이 얼마를 버느냐. 로벅스에서 되게 성공한 친구가 그 발데즈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고3 때 제일앤 브레이크라는 게임을 런칭을 했습니다. 고3 때요. 이 친구가 월 얼마를 가져가는지 아세요? 지금 그 게임으로? 뭐 한 번 들어갔는데 1원 2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월 얼마를 가져가냐면 3억 원. 3억 원. 지금 눈 번쩍 하셔서 갑자기 확 이렇게 고개 드신 분 있는데 3억 원. 연봉으로 치면 36억 원이에요. 여러분 연에 가져가는 게 3억 원이 아니라 월에 가져가는 게 3억 원, 36억 원을 가져갑니다. 이 친구가 고3 때 런칭을 했거든요. 지금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1년에 36억 원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빵빵 잘 터진 케이스고요. 근데 로블록스는 미국의 초등학생 애들이 많이 하는데요. 미국의 초등학생 중에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연에 12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1000만 원 이상을 법니다. 왜?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글로벌이라는 건 1원, 2원씩으로 팔아도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접속을 하는 순간 그게 나한테는 몇 천만 원, 몇억 원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말하자면 지금 제가 얘기한 2024년, 25년이 통번역 기술 같은 것들이 완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자동으로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야 이건 진짜 실제 아니야 같은 그런 실감 기술들이 또 들어가게 돼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진짜 같다. 내가 뭘 사도 진짜 같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게 2024년, 25년이다. 그때 여러분이 메타버스에 뭔가를 하신다. 아니면 나는 정말 평생의 노래의 꿈이 있어가지고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버스킹 하는데 이거를 세계인들한테 들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을 수 있죠. 나의 노래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스틴 비버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스틴 비버가 유튜브로 뜬 스타인 거 아세요? 유튜브 영상 올려가지고 얘 뭐지 해가지고 뜬 애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에서 이게 잘만 하면 정말 글로벌하게 팍 될 수 있는 게 메타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최재원님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 벌 수 있네요. 동영상 찍을 필요도 없고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아바타가 있으니까요. 아바타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다음 달에는 영화인들 상대로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도요. 아바타를 활용해서 이 영화를 찍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네. 요즘에 제페토 드라마라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제페토를 사진이에요. 그냥 순간 정지화면 같은 거 가지고서 스토리를 만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그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를 움직여가지고 영화를 만들고요. 뭐 우영우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했고 재밌어요. 이거 재밌네? 그러면 이게 또 웹소설, 웹툰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영화도 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합니다. 글로벌이니까요. 네. 자,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2025년. 지금 여러분 전기차가 요즘에 갑자기 많이 보이시죠? 전기차 얘기는 10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계속 전기차가 요 정도 이렇게 테슬라 얘기만 해서 요 정도 하다가 최근 1년 새에 갑자기 확 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시면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와,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내용이 바로 위에 적혀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 서로 이제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고 계시군요. 스마트폰이 2009년에 나왔고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없는 여러분 생활을 생각할 수 있나요? 아침에 스마트폰 알람으로 일어나시죠? 이걸로 일어나시고, 저녁 때도 이거 보다가 툭 떨어뜨리고 탁 맞고, 그냥 잠이나 자자.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아침, 저녁을 스마트폰, 항상 손에 떼지 않는 건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11, 12년밖에 안 됐어요. 12, 13년. 20년 전엔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그렇죠? 불과. 하지만 여러분 또 스마트폰 초창기 아이폰 3, 4일 때는 여러분 안 사셨어요. 저도 아이폰 5 때 샀거든요. 처음에 그냥 처음 나올 때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기술이라는 게 갑자기 확 퍼집니다. 그게 대중화라고 하는데요. 그 대중화가 2025년, 늦으면 2026년.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메타버스, NFT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대중화의 시기까지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게다가 한 2년 남았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일단 오늘 준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지금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기에는 지금 보이시면 메타버스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지금 화면을 메타버스 비즈니스에서 1번 교육, 2번 커머스 있는 데 있죠? 가셨네요. 교육, 커머스, 문화, 이벤트, 포럼, 마이스, 관광, 재택근무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영역들이 3시간짜리예요. 제가 포럼이라든가 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해달라고 해서 각각 정리한 것들인데요. 이거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좀 보자면요. 정화임님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강의네요. 아이디어 뿜뿜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부터 진짜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게 뭐냐면 서울대, 경희대 이 두 의대에서요. 시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체를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현재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시체부의 과목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이거는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의 도구로서 지금 이미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월마트에서 직원 교육할 때 쓰는 건데요. 지금 앞에 고글 쓰신 분 보이시죠? 직원분이신데 뒤에 화면에 약간 검은색 옷을 입은 그 자주색 겉옷을 입었죠? 이분이 있죠? 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상 고객. 네. 진상 고객을 메타버스로 바로 앞에 놓고서 그 대응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가 교육의 도구로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쓰인다가 아니라 이미 현재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거가 대박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버드에서 현재 메타버스로 이집트학을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한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집트 석실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제 그 고글을 쓰고 석실에 들어가서 여기가 석실이구나 보는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고글을 쓰고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현재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여기 경희사이버대에서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 쪽에서 주최하는 포럼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메타버스 교육은요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는 뭐 시체부 대신 이걸 한다. 교육의 보조도구거든요. 그런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교육은 핵심이 뭐냐면 완결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메타버스 교육 안에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사이버 대학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서울에 계신 게 아니라 창원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있고, 제주에서 또 북경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거를 메타버스에서는 4년 내내 완벽하게 메타버스 대학을 만들고 거기서 학위까지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에서 4년제 메타버스 이 과정을 만들어서 이걸 졸업하면요, 하버드 대학 학위를 수여해요. 안 하실 거예요? 하버드인데? 게다가 통번역이 돼가지고 이 미국 교수들이 하는 말이 한국어로 다 들려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산에 있는 친구가
야, 내성적으로 지금 서울을 갈 것인가 부산에 남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산에 있는데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요. 하버드에 있는 하버드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서울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인 거예요. 우리가 야 이게 인서울이니 뭐니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고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있다가는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학이요. 전 경희대가 좋아요. 최은정님, 네, 이건 너무 의식한 발언 아니십니까? 이 교수님들이 의식한 발언이신데, 그러니까 하버드가 이 장사를 안 하겠냐는 거죠.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진짜 그 미국 대학은 장사가 장난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여러분 지금도 무크 강의 같은 거 들을 수 있거든요. 한 학기 내내 들을 수 있어요. 다 듣고서 근데 공짜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들었다라고 인증서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동안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하버드 수료증, 이 강의 이 사람 들은 사람 맞아. 마케팅 언론 들었어. 그걸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요. 재난방재 박중상님께서는 제주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군요. 네. 이게 메타버스에서 이게 완결성이라는 건데 메타버스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교육의 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베이징에 있는 대학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뭐 옥스퍼드 학위 탐나신다고 하시는데 역시 은정님은 경희대에서 네. 경희대에서 하시는 걸로. 네. 임소희님께서는 곡을 쓰고 강의 듣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또 기기 면에서는요. 이게 또 2025년 되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면 지금 고글은 너무 크거든요. 너무 크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AR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5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2030년에는 어느 정도 되냐면 안경형. 메타버스를 제일 처음에 얘기한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는요. 이 고글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보통의 안경입니다. 이쪽을 띵 누르면 VR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을 누르면 AR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면서 여기에 디지털 이미지가 덧입혀지는 그거 있죠. 그러니까 VR과 AR이 그냥 안경으로 다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잠깐만 나 누구 좀 만나고 올게 하고 툭 누르면 메타버스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래 다시 누르면 이 사람과 얘기해요. 이런 식의 이 고글이 되면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 휴대성이. 그게 그렇죠. TV 대신 안경 또는 구글 글래스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그것들이 뭐 2025년 30년 사이에 되지 않을까? AR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애플 글라스나 이런 것들이 시험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교육이라는 면에서는 이렇게 엄청 유용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션을 듣기로는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30분 질문을 받자라고 했는데 조금 더 강의를 하는 게 낫겠죠? 10분, 15분 좀 더 하고 질문은 나중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현경님 VR 현재 너무 어지럽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면 괜찮아요. 아직 화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커머스, 아까 말씀드린 커머스, 메타버스 안에서의 커머스라는 얘기는 제가 아까 나이키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키가 바로 이렇게 하나만 더 넘어가 볼게요. 나이키 운동화를 파는데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만 팔리는 그런 운동화다. 그러니까 IT 산업이 되고 컨텐츠만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구입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현실이 아닌데? 음료 같은 거는 내가 목마른데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여러분이 소비하시는 것 중엔 현실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그렇죠? 우영우 오늘 하잖아요. 우영우 어떻게 보세요? 그냥 TV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넷플릭스로 보시는 분 많죠? 넷플릭스. 이게 현실의 소비가 아니에요. 컨텐츠 소비예요. 그렇죠? 지금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이나 뭘로 컨텐츠 소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많은 여가 시간을 현재 컨텐츠 소비를 하면서 보내시는데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나 이런 것도 결국 컨텐츠 소비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적인 것들은 메타버스 커머스에서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팔리는 것들이 됩니다. 밖에서 팔리는 건 뭐냐? 메타버스 커머스에 밖에서 팔리는 거.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만 볼까요? 네, 요거 또 끊길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이게 뭔지만 살짝 보시면 될 거예요. 동영상이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Looks like you need a good wine pairing. Take a look to your right. 대충 뭔지는 보이시죠? 네. Your 월마트에서 age has already 구현한 been 메타버스 pre-verified through your 커머스입니다. profile. 지금 아바타가 저 병을 들어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카트에 넣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됐고요. 저 앞에 있는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저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밀크 샀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다시 반납한다 이런 거고요. 이게 현재 월마트에서 샘플로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실험한 단계인데요. 저기서 TV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TV를 고르는 거거든요. 예, 살 수가 있고. 좀 끊겨가지고 좀 보기 나쁘긴 하네요. 그래도 그래도 보이니까. 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계산하러 가니까 이제 내가 산 명세서가 나오죠. 그래서 월마트 페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예,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가 나와요. 드론에서 저게 배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고 있고 내 카트도 지금 알아서 배송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쇼핑 경험을 여기서 했습니다. 월마트에서 실제로 쇼핑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 현실 배송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커머스가 메타버스 안에서 콘텐츠를 소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현실적인 것도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쇼핑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현실의 배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이랑 뭐가 다르죠? 저거는요, 메타버스는 경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물건인지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친구랑 같이 갈 수도 있어요. 친구랑 만나가지고 막 백화점 같은 데는 사실은 친구랑 얘기하려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같이 쇼핑카트 끌면서 어떻게 지내? 뭐 이거 맛있겠네? 나도 그거 있어 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한 것이 메타버스 커머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터페이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되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서트, 스포츠 등의 문화에서는요. 자, 요거 보시면 저 오른쪽, 여러분한테 왼쪽이구나. 왼쪽 위에 보라색 화면이 있죠. 준경님, 직방에서 만든 개념이 비슷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겠죠? 네. 왼쪽 위에 이 콘서트가 코로나 2020년인가? 그때 처음 메타버스상에서 처음 했던 콘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 콘서트에서요 한 20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어요. 오른쪽에 방탄소년단을 예를 드는 게 훨씬 낫겠네. 그죠? 네, 오른쪽에 패밀리 콘서트라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걸 보면 그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원래 패밀리 콘서트는 이게 롯데 면세점인가? 롯데 면세점에서 후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면은 잠실 종합운동장 이런데 잠실 학생체육관이죠. 3만 명 정도 모아가지고 동남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 주로 해가지고 콘서트를 했습니다. 매년 했던 콘서트예요. 롯데 면세점 후원으로 패밀리 콘서트를 했는데 일단 코로나가 온 바로 그 해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안 하긴 그러니까 이거를 메타버스에서 AR, XR 콘서트로 했어요. 그전에는 3만 명 정도가 동원되는 콘서트였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접속 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세요? 300만 뷰. 300만 뷰가 나왔고 더욱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롯데 면세점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롯데 면세점 입장에서는 롯데 면세점을 광고하고 회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패밀리 콘서트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때 롯데 면세점의 유저가 회원이 50에서 60만 명이 한 번에 급등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실 콘서트는 콘서트 티켓 사면 끝이잖아요. 3만 명 이상, 더 이상 그 롯데 면세점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거는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50만 명, 60만 명이 회원 가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롯데 면세점이면 어떤 콘서트를 지원하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의 위력입니다. 글로벌과 디지털의 위력인 거예요. 지금은 보통 콘서트나 이런 것도요. 특히 저렇게 뭐 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현실을 하더라도 중계하는 걸 같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AR과 VR 콘서트 같은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밑에 있는 게 블랙핑크인데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사인회 했거든요. 사인회 해봤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근데 블랙핑크 사인회를 제페토에서 해버리니까 메타버스에서 해버리니까 저 사인회에 5천만 명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쪽 콘서트나 이런 쪽에서는 메타버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벌이 되는 순간 이게 인원이 그냥 10배 승배 수준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100원씩만 받아도요. 현실에서 100만 원 받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씩 이렇게 받는 게 수입면에서 훨씬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더 싸질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애들이 있지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아까 누가 대기업만 좋겠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너무 넘어갔어요. 관광 말고 좀 더 앞으로 오셔야 돼요. 앞쪽으로. 네, 여기입니다. 네, 좋아요. 왼쪽 위에 저게 뭐냐면 이프랜드, SK 이프랜드에서 하는 버스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유명한 애들만 막 콘서트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런 거에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무명 가수가 내가 버스킹 해가지고 내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에 들려주겠다. 이게 또 메타버스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콘텐츠가 좋았을 땐 그게 빡 퍼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작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메타버스예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유통망부터 시작해서 홍보까지 이게 대기업 아니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메타버스는 소기업에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경쟁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기업이나 중기업, 소기업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더 기회가 있는 거죠. 작은 기업들한테는. 자, 관광 같은 면에서는요. 관광의 보조도구. 제가 서울 디지털재단의 자문위원이어서 또 서울 관광 쪽에서는 좀 약간 자문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관광의 보조도구로서만 지금 좀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관광의 보조도구라기보다는요. 이게 또 빨리 해야 되니까 넘어가 주세요. 화면 하나 넘어가 주시고 네, 아직 안 넘어갔네요. 네, 오른쪽 밑에 보시면요. 이게 중세시대 파리예요. 관광을 이렇게 구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가령 AR로 여러분 안경으로 가가지고 내가 어떤 지역에 갔어요. 진주성 가보셨나요? 진주에? 저 가봤는데 별게 없죠. 죄송합니다. 진주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 역사 유적 관광지가 가면은 뭐 그렇게 별게 없어요.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잘 알아야지 좀 재밌죠. 그쵸? 네. 아 경윤님 진주 사시는구나. 진주성의 그 뭐랄까 갈 때 임진왜란 그 장면을 약간 뭐라고 하죠? 인형? 네, 그런 거로 좀 해놨잖아요. 약간 재현해놨잖아요. 네. 그거를요 AR로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주성에 딱 갔는데 이거를 AR로 탁 누르면 눈앞에서 실제 임진왜란 전투가 지금 이 배경을 바탕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영화 같겠죠. 우영우 팽나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그 장소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아, 저 장소가 이런 게 벌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광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타버스 관광은요.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시간 이동까지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그리고요. 업무나 재택근무는 이거는 여러분 메타버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야 이게 재택근무 뭐 대기업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되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주 6일 근무제 하신 분 있으세요? 지금 주 6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이대들을 보면요. 네, 주 6일 일하신 분 있어요. 그렇죠? 네. 토요일 학교 가신 분 있죠? 네.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니신 분이 있는데 토요일 학교 가신 분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주 토요일에 일하니까 그럼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 6일에서 주 5일로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 번에 갔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 6일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주 5일제를 합시다. 자, 그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할 기업은 하고 말 기업은 말고. 근데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주 5일제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내가 직원 입장에서는요. 월급은 비슷한데 여기는 주 6일이고 여기는 주 5일이에요. 어딜 갈 거예요? 주 5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게
공존하면은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택근무 같은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10%만 돼도요. 말하자면 인재들이요. 같은 돈, 아니야 돈이 좀 적어도요. 그럼 난 이왕이면 재택근무 쪽으로 갈래. 이렇게 인재가 쏠리기 시작을 하면요. 결국 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재택근무를 해야 돼요. 현재 가장 많이 그 얘기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회사에 나오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혼합 하이브리드 방안이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네이버가 사옥 굉장히 크게 지어놓은 거 아시죠? 그 판교 가는 길에 제2사옥 지어가지고 자 코로나 하면은 다 이거 쓰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 직원들이 투표해가지고요. 우리 재택근무 합시다. 저 사옥 안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택근무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요. 안 그러면 나 딴 데 갈 거야. 나 딴 데 갈 거니까 하려면 하고 그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IT나 이런 쪽이 좀 많은 게 왜냐하면 개발자가 우위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우위 시장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해달라는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일이 아니라 재택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구글부터 시작해서 MS도 그렇고요. 제일 많이 페이스북도 지금 메타죠. 메타가 호라이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구현하는 게 재택근무 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줌에서 만나지만 앞으로 이제 재택근무 툴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서로 앉아 있는 모습,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옆에서 악수도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나셨던 분들이 진짜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재택근무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재택근무 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만났다는 실감이요? 아니에요. 성과 측정 장치. 성과 측정 장치가 제일 큽니다. 재택근무 툴을 아바타로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누구랑 만났고 뭘 했는 게 전부 다 디지털 기록에 남아요. 그럼 뭐가 돼요? 성과를 측정하는 근거가 돼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현실에서는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무 태도가 어떤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 위에 사람이 저 사람 성실해 보여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디지털에서는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성과 측정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요. 훨씬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준경님 재택근무 중이시군요. 아니 지금 재택근무하면서 이게 지금 수업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좋죠. 네, 이런 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형제님, 시간 초월 대박. 해리포터 부모 상봉이 가능했던 거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중에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떠나간 딸을 VR로 재현하고 이번에 2에서는 그 다큐가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부모님을 VR로 재현해가지고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완전 눈물 뚝뚝, 감동의 도가니. 아니 저 아바타가 그런 느낌이 들까 하는데 막상 그걸 쓰고서 만나면 진짜 너무 똑같대요. 너무 그런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애완동물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로 보존해가지고 그 느낌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요. 현실 감각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토끼 키웠거든요. 근데 한 2달 전에 죽었어요. 네. 아픈 기억이 또 8년을 키웠는데요. 만약 제가 이 토끼를 메타버스로 재현해가지고 맨날 만나면 이미 떠나간 친구인데 마음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문제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 게 문제다라고 해서 근데 가끔 뭐 그렇게 박제해놓고 1년에 한 번, 아니 한 2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업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AR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AR은요. 아규먼트 리얼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거예요. VR과 AR이 다른 건데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앞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면 이따만한 고글 쓰고 사람들이 뭐 접속하는 거 그게 이제 V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R은 여러분 혹시 포켓몬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탁 하면은 밖에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지털 이미지가 구현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늘을 비치니까 하늘 오늘 날씨 나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AR이에요. 그래서 약간 재밌게 보자면 VR은 그러니까 AR은 헛것이 보인다. AR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디지털 이미지가 보이니까 헛것이 보인다. VR은
헛것만 보인다. 네, 현실 안 보이고 헛것만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소희님, 네, 얘기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거 정리를 좀 하자면, 그래서 재택근무 툴에서는 이미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툴을 만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과 관리 툴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만 되면은 바로 이제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짧게 적기법의 교훈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 그거 있잖아요. 영국이 엔진을 제일 처음 개발한 데인 거 아시죠? 근데 영국차 안 유명하잖아요. 독일차가 훨씬 유명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산업혁명도 제일 먼저 일어나고 엔진도 제일 처음 개발된 게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 차 중엔 그렇게 유명한 게 없어요. 제규어 이런 거 인도에 팔리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적기법 때문이에요. 붉은 깃발법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자동차가 제일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영국에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 게 마차예요. 마부협회에서 자동차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의원들 굶어 삶아가지고 붉은 깃발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3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운전사, 그다음 운전사 보조, 그리고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앞에서 가는 사람. 자동차는 그 붉은 깃발을 따라가야만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사람 걷는 것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사람 붉은 깃발만 따라가야 되니까. 게다가 3명이 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차보다 전혀 빠르지 않은데 돈을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자동차를 안 사고 마차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영국이 자동차를 놓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기법의 교훈인데 메타버스 이런 게 사실 신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게임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좋아할 것 같은데 게임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싫어합니다. 다른 거거든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메타버스 이거 이상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게 택시나 공유업체처럼 택시처럼 굉장히 좀 그 이익단체가 큰 그런 곳은 아니라서 그렇게 부딪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메타버스가 됐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금지, 법, 뭐 압박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다른 나라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적기법의 교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히 신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좀 국가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가 인정은 어려워도 이해는 가능하다. 제일 처음에 인정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이런 거 재밌는데? 하는 게 들어있죠. 지금 이해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번역이 자유롭게 되면 글로벌이 이렇게 터지겠구나.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정말 메타버스 세대처럼 막 이 안에 들어가서 아바타가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가지셔도 돼요.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그것만 이해하셔도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거기서 태어나지 않는 한 네이티브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시작되는 기술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이밍 찾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메타버스 그래 당장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당장에 뭐 메타버스 커머스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이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강의 때문에 여러분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책 메타버스의 시대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이런 책을 사서 보신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이시안, 메타버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이렇게 와서 떠드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계속 가지시면요.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 메타버스가 어쨌네, NFT가 어쨌네 그런 뉴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뉴스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남의 얘기다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구나를 아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보시면 아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구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해가 가시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흐름이 보여요. 트렌드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 요거는 내가 들어가서 뭘 해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걸 찾으셨을 때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아 무슨 얘기냐면 가령 뭐 아까 자꾸 이제 음악 얘기하는데 내 음악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뭐 K-팝 스타 이런 거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요. 근데 어떤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음악 메타버스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렇게 글로벌 작곡해가지고 자기가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뭐 보상을 준다든가 이런 메타버스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미술을 좋아해. 그러면 이 메타버스보다는 미술 쪽 NFT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술을 좀 해주는 그런 메타버스 생겼을 땐 내가 거기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유튜브가 뜬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영상을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냥 글을 쓰는 건 잘해요. 이분은 블로그를 하시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요. 메타버스의 흐름을 보시다가 야 요거는 내가 좀 같이 뭘 해서 컨텐츠적으로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타이밍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당장에 뭘 하기보다는. 근데 지금 메타버스 때 아셔야지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강의도 보시는 거고 앞으로도 조금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아직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것들이 조금만 하셔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재원님께서는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서로 다른 가상화폐를 교환해주고 송금해주는 금융사업이 필요할 듯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 블록체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블록체인도 1.0, 2.0인데 현재 블록체인이 2.0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4.0이 되면 말씀하신 서로 다른 화폐를 교환해주는 게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더리움을 썼는데 비트코인이 된다라든가 블록체인 4.0에서 지금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시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듣다 보니 그래서 반도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시메란님께서는 대입 전용 이름 메타버스 전용 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지금 대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구체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경희사이버대에서 좀 메타버스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거 하는데 일단 제가 이 마지막 소통 훈련까지 한 다음에 이거 마무리한 다음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근데 네, 그러니까 소통 훈련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게 글쓰기 말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바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서로 만났을 때는 표정이나 몸짓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너무 좋아해 그래 좋아해 그쵸? 이 표정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만나서 말하면 그걸 알아요. 근데 아바타로 말하면 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이스북에 댓글 하나 잘못 썼는데 나는 그건 좋은 얘기로 한 건데 이 사람 되게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소통을 정확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이 아바타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숨어버리고 아바타가 소통하고 표정과 비언어 몸짓이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해 없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 커뮤니케이션 훈련들이 좀 되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메타버스 시대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보자면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 찾기, 자기가 잘하는 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가 나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뭐라도 시작하기.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강의에 대한 거는 이렇게 좀 대충 끝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들어가면 굉장히 그 하나가 막 3시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을 몇 개 받아보면요.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고선혜님께서는 통번역 시대가 곧 도래할 텐데요.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해외에서 어느 정도 회화 정도만 잘하고 넘어갔어요. 잘하고 싶은데 회화 공부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을지 통번역 시스템이 곧 올 텐데 공부하기 싫어서 물어보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요. 공부하기 싫으시면 안 하시면 되죠. 뭘 굳이. 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을 할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만나서 직접 할 때는
문화적인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친분을 쌓을 필요가 있을 때는 영어를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할 때는요,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 물건 보내주세요. 여기에 뭐 애정을 담아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어휘를 썼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일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힙한 느낌이 들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언어는 문화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운다는 건 문화를 배우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 좋으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영어가 왜 필요한지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선아님께서는 질문 하다 마셨던 것 같은데, 네. 황주혜님께서 해킹이나 온라인을 이용한 피싱 등이 현실에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 메타버스도 어느 특정 메타버스 관리자나 유저 등을 사칭한 범죄 문제도 발행할 가능성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는 보안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쪽은요, 보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이 있죠. 되게 유명한 화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애플 그 맥킨토시 2를 개발해가지고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열었잖아요. 애플을 개발했을 때 그때 그 정보통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대담한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는 보급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PC가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개인이 컴퓨터를 하나씩 다 가진다는 그런 시대는 있을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보안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다 유출될 것이다. 그게 스티브 잡스와 그 평론가 같이 얘기한 게 한 3, 40년 전 자료가 지금도 있어요. 완전 그분은 흑역사죠. 지금 뭐 PC 여러분 몇 개씩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다 보안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 보안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두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다시 얘기하면 보안이 철저한 그런 곳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을 메타버스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닐 거예요. 여기 A부터 한 30까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뭐 네이버에 들어가든 다음에 들어가든 하나를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플랫폼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해요. 그 플랫폼이 망하겠죠. 안 들어가니까. 어떤 플랫폼은 보안만큼 확실하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바로 플랫폼 경쟁력에 관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님께서 지금 녹화된 화면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한가요? 언제쯤 시청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관계자분께서 답변을, 전 잘 모르니까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경희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양학부에서 있네요. 지금 추후에 특강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시며 영상 편집 및 업로드 시간까지 포함하여 8월에서 9월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8월에서 9월이니까 9월에 되겠네요. 네, 잠깐 생각하셨다가 9월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규상님께서는 현재 존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끼리 서로 연결되는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근데 네이버나 다음처럼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게 네이버가 워낙에 메인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네이버에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도 쏠림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잡고 싶어가지고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나서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령 내가 메타버스 한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바타를 꾸밀 때 A, B, C, D, E 아바타가 다 다르게 꾸며져 있으면 돈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아바타를 메타버스를 초월해서 존재하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연구가 되고 있어요. 아바타 하나를 정말 잘 꾸며놓는 거죠. 근데 이게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연구가 미바타라고 해가지고 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협업처럼 우리 여기는 그걸로 하나 쓸 수 있어. 마치 여러분 대한항공 스카이팀처럼 대한항공 마일리지 하면 다른 항공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연구는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플랫폼끼리 서로 연결되는 거는 뭐 자기들끼리 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교양 수업을 이번 학기에 등록할 수 있나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전 특강으로 잠깐 이렇게 초청돼서 온 거라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그 하시면은 여기서 또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시간 30분 딱 지났고요. 재밌으셨죠? 그렇죠? 네.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서 네, 아유 즐거우셨다니 감사합니다. 즐거우셨고요. 재밌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다 보니까요.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례들에서 인사이트가 나와요. 아,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도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리고 메타버스가 좋은 게요. 가령 제가 말씀드린 자꾸 이제 버스킹을 하는데 버스킹 카페를 만들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카페를 만들려면 여기 가가지고 부동산 계약해야 되지, 인테리어 해야 되지, 돈 들거든요. 돈이 안 들어요.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사람들이 내 노래 되게 싫어해. 그럼 이제 팔을 접는 거고요. 사람들이 좀 듣는데 심지어 돈을 내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럼 본격적으로 해보자. 굉장히 많은 시도가 가능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졌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다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셨다라고 하고요. 네, 새로운 세계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신세계 맞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신세계로 가는 그 시작의 점에 있는 거예요. 구세계에서 새로운 대륙이 펼쳐졌으니까요. 그것을 야 무서운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무섭지만 한번 도전해볼까? 또 하나의 반응은요. 무서우니까 나 무서워서 못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거 이상해. 말이 안 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걸로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는 아날로그 시계에서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게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걸 놓쳤을 때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유튜브 옛날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근데 2015년에 시작했으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의 관심과 시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용이 지금 이거 들어가기엔 조금 애매해서 요 구체적인 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1시간 30분이 좀 지난 상태라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좋은 게 만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